이제 좀 예민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.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죽을 고비를 진짜 여러 차례 넘겼어요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가 아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물리적으로 맞습니다. 물리적 법률적으로 네. 죽을 고비를 제가 보기엔 미니멈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,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플랜카드에 이름을 싸고 욕하는 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예,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.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.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전국에 발랐어요. 네.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. 그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. 네.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자기들이 스스로. 두 번째 이렇게 나서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. 아니,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네. 도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저 가해자들이 저렇게 계속 악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정치관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그 인간관.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뭐 이런 것에서 볼 적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. 하면 원래 소속이 소속이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다는 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?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난 내 생각으로는 전태일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. 저도 좋은데.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전태일 같은 놈이 그것에 내가 대통령을 모시냐?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우리 한국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신 안병무 선생이 예수라는 거는 갈릴리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 예수가 누구냐 이거 실제 따질 수 없다. 역사적인 예수. 근데 그 사건은 역사의 지평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. 그러면서 전태일을 예수 사건이라고 했거든요.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죠. 있었지. 인류 역사에. 인류 역사에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예수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다. 그러면서 전태일이야말로 이 예수다 이랬거든요. 우리의 민중은 예수가 될 만큼 위대하다. 그러면서 안병무 선생님이요? 안병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거역한 말씀을 하셨다.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게 예수 사건이에요. 예수 사건만큼 네. 저놈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지 모르지만 예수 사건처럼 느끼는 거야. 나는 네, 어떻게 이재명이가 예수가 되냐 이런 공포가 있는 거야. 난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. 왜 저러는 거예요?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? 저는 인생사에서요. 네.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.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. 네.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뭐 그 열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. 의회 죽고 참여산자. 네,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의혈중앙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니냐 권성동이.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. 아, 예, 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. 명언집 아니었어요? 예,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.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 원래 민주당에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국힘당에서 이걸 만들었지?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하고는 보통 사람들하고는
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네. 지금 거꾸로 서 있는. 망언집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도 읽어봤거든요. 네. 뭐 내가 나쁜 말 한 건 아닌데.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. 사람들이 네. 놀래더라고. 근데 그 제가 한번 TV 토론 나가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제가 앞에 전제를 붙였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.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 현장에서 말살 내버리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점 관련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탄핵이 인용되어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 다 뒤져서 나중에 무죄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3번, 4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.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. 저렇게 싸우는 거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 봐. 둘이 싸우고 있어. 김정은이만 좋을 거야.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. 그런데 네. 지금 유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이번에 못 이길 겁니다. 네. 절대 못 이길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.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아니 그렇게 하고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.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.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. 그 말씀하시죠. 국힘당 주요 정치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다 틀어가지고 수도 없이 기소하고 일주일에 3번, 4번 법정에 나오게 만들고 그러고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어.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라고 말을 했더니 네.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시장님이 그래야만 민주당 지금 뭐해요? 이러더라고요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이번에 못 이길 겁니다. 네. 절대 못 이길 겁니다.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? 아니 일각에서는 확 해야 돼라는 사람도 있어요. 일단은요.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사실은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야 돼요. 힘들어요 그거. 그 정말 피곤해요. 그리고 괴로워요.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.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. 근데 그거를 누구를 옛날에 너무 멋졌지.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? 그래서 저는 그게 즐겁지 않아요.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? 뭐든지. 그동안에 이런 말씀이요. 매기를 해도 안 믿고 안 믿어요? 분명히 거짓말일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요.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줬어요. 내가 성남시장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 내가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. 근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산하기관장 뭐 강제로 뭐 어떻게 내쫓은 거 있냐? 없다. 다 데리고 성과 내게 했다. 그래서 인정받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.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죠. 아,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. 그까지만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까지만 해야 돼. 뭐는 안 하셔도 돼요. 그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선생님 어떠세요?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. 왜 저러지? 그러게요. 아,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우리 거잖아요. 사회에서 진짜 이재명 의원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고생을 한 그 도수가 그 보통 도수가 아니에요. 이 산업재해로 신체적으로 당하고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뭐 그런 가운데서 또 고시를 본다고 고생하고 뭐 하여튼 그 삶의 역정이 이건 드라마틱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같이 좀 편한 가정에서 큰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끔찍하게 그게 공감이 와요. 상상이 잘 안 되죠. 그렇게 그 살아가는 게. 이렇게 더 괴롭고 그게 얼마나 이게 한 인간으로 밖에 어려운 거냐.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돼 봐야 이 정치라는 게 번지수를 찾는다고 지금. 맞습니다. 그 나쁜 놈들도 여태까지 계속 해먹었는데 해방을 여태까지 이 우리 사회에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건 아니 그 기회를 내가 억지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 헛소리들을 하냐 말이야. 어?
하나의 사상가로서 양심 있는 학자로서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외치고 싶어요.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. 그거밖에 없지. 그건 뭘 왜 그러냐 그 원인을 분석할 거예요. 뭘까 하는데 정말 내가 보기엔 이거는 사건입니다. 되시면은 그리고 아무리 잘못돼도 그 어렸을 때부터 축적돼 온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의감이 결국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결국 중요한 게요. 사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. 왜 사는가?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. 즐겁기를 원하고.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. 네.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냐? 저는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요. 사람들이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는 행복해요. 그게 그러니까 제일 정치를 행복해요. 하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. 너무 행복해요. 예를 들면 제가 막 계곡 가서 막 설득하거나 아니면 압박하거나 뭐 재정 지원하거나 해서 싹 정비를 했더니 거기 수백만 명이 가가지고 즐겁게 애들 지금도 놀려.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요. 그럼 예. 얼마나 행복해요. 그 옛날에는 막 닭죽 5만 원, 6만 원 주고 안 사 먹으면 계곡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애들 데리고 쭈삣쭈삣 하던 그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는 막 자유롭게 막 튜브 들고 가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? 그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각 영역에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. 행복한 게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날리면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행복해요. 그러니까 저 어떤 그 차이가 사람은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옛날 옛적에.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에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부부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국힘당 분들은 이 방송 안 보실 거예요. 그러겠죠. 근데 누가 셔츠로 잘라가지고 이것도 올려서 자기도 모르게 볼 수가 있거든. 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남을 괴롭혀서 그 사람 감옥 보낼 때 행복 안 하시대요. 우리 이재명, 정치인 이재명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누가 행복해 하는 걸 보면 행복하시대요. 네. 누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거는 제가 괴로워요. 본인이 괴롭대요. 재미없어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플랜카드 좀 그만 붙이고요.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을 무찌르다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건지 얘기하시라고. 그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, 진짜?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죠.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. 그렇지. 설득해도 안 믿어요. 그래서 결국은 보여줘야 돼요. 보여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야 돼. 돼. 먹어봐야 돼. 꼭 먹여봐야 돼.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네.